2018년 10월 24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새롭게 저점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바닥을 잡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빠졌던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더 이어지는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바뀌었죠. 이 자리가 바닥이 되길 바랬으나 현재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바닥이 아닌 그냥 잠시 쉬어가는 구간으로 의미가 변질이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락할까라고 찾아본다면은 아무래도 2080포인트짜리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고 아무래도 2050포인트짜리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그냥 띄워버리고요. 그렇다면은 2050포인트 자리 자체를 단기간에 바닥으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 구간까지는 거의 매매가 없다시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700포인트를 좀 깬 흐름인데 현재 시간이 3시 17분입니다. 장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 한 3분 전인데 아무래도 700포인트까지 또 깬 다음에 회복을 못하려는 그런 흐름 같아요. 뭐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회복한다고 한들 여기서 좀 회복해 주려면 강력한 내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꼬리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676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온다 생각을 해보고 그 전까지는 그냥 대응을 하지 않고 관망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 제 관점입니다. 현재 매매할 종목이 오늘 없었고요. 결국에는 그때 이 종목을 빠져나온 게 결국에는 잘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고 그렇다면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인 12,500원 밑으로 한번 더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내려온다고 한들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점 시그널인 아랫꼬리가 좀 달려주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면 접근을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접근을 하지 않겠죠. 뉴프라이드 역시 결국에는 잘 빠져나온 형국이 돼버린 거고 현재 예상했던 이 지지선마저 그냥 확 깨버리고 좀 더 강력하게 하락한 흐름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뉴프라이드는 단기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자체가 자리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뉴프라이드 역시 저점을 또 추가적으로 깨고 그 다음 존인 이 자리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을 잡아놓되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일 때는 좀 지켜보고 얘가 좀 지지해 준다 싶으면 그때 같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면은 진입하지 않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뽑아놨던 아시아 종묘도 원래 이 위에서 머물러 주길 바라고 이 구간에서 라인을 잡아놨으나 장중에 이렇게 깨버렸던 흐름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매수할 자리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침에 이 구간 때 잠깐 접근을 했으나 역시나 손절로 이어졌고 짧게 손절했기 때문에 크게 뭐 안타까움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장이 역시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현재 장을 보면요.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렇게 영향가 있는 상한가는 서전 기전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천 종목이 지금 코스닥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장이구나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하락을 지속했던 모습이었고요. 1월 달에 잠깐 좀 세게 나온 뒤로는 여전히 계속 하락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올 한 해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만한 그런 장으로 보이네요. 어찌 되었든 내일 자리를 잡아주려면 이러한 시그널 자체가 나와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확률이 반반 정도로 보이고 하락을 견인했던 그러한 요인들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 많은 이슈들로 통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장 자체가 회복을 해서 이런 캔들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놀 때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구나. 또는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굳이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구간에서는 뭘 사도 지지 라인을 깨버리고 내려오는 잡아주는 척하다 또 깨고 내려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종목이 있냐 하면 거의 없습니다.
서전 기준 하나 정도만 남아 있고 이 매매조차도 사실상 쉬운 매매는 아니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강하게 말아버렸죠. 그러면 내일 플러스로 높게 떠서 그냥 위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혹여나 이렇게 해서 내려와 준다면은 이 구간 어디에선가 예상으로는 6,000원에서 잡혔으면 좋겠지만 이런 매매 특성상 여기 위에서 잡히는 경우가 있고 여기 밑에서 잡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딱 맞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걸어놓고 매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진입을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접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주는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자체가 짙은 안개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개가 걷힐 때까지는 빠른 주행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천천히 걷고 천천히 느리게 서행을 하면서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런 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특성상 원래 이런 장을 약간 무시하고 매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이유는 오버넷을 안 하는 게 바로 그런 특징이죠. 이런 자리에서 오버넷을 하거나 뭐 이런 자리에서 들고 오버넷을 했다면은 아침에 시세를 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버넷은 그렇게 썩 반갑지 않기 때문에 했다가 매번 손해보고 아침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고 이런 장에서는 오버넷 하는 경우에 아침에 전강 그다음에 후약 이런 흐름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수익이 잘 날 것 같아요. 또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스캘퍼식으로 이제 양봉 따라 올라타서 약간 쉬는 자리에 잠깐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면 또 팔고 1, 2%, 2, 3% 이런 식으로 스캘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들은 이런 장이 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매매를 안 하고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이 좋을 때는 크게 여러 번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질 거니까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매매를 거의 쉬다시피 아마 관종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매매를 쉬고 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냥 종목들만 정리를 하다가 매매를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장을 대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의 종목은 유일하게 서전 기준 하나 정도밖에 없고 내일 또 아침에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은 데일리 블록체인 자체가 아침 일찍 이렇게 한번 뻗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한번 뻗어주고 이 구간에서 다시 맞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가 베팅 할래 한다면은 원칙상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손실폭 자체가 크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빠진 날은 다음날 수익을 주기 때문에 한번 해볼 법하지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서전 기전 하나 정도만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마음 편안하게 쉬는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아무래도 당분간 이런 식의 영상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